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유명한 격언이죠. 이게 버핏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이제 야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야구를 가지고 비유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비유 중에 굉장히 좀 유의미한 얘기가 있어서 요거를 뭐 종목적인 면에서, 그리고 종목을 사는 가격적인 면에서 해가지고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써놓은 No Call Strike라고 하는데, 이게 뭐 무슨 얘기 하려고 한 거냐면,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주식시장이 스트라이크가 없는 게임하고 같다. 그러니까 뭐 스트라이크가 계속 나오더라도 상관없으니까 네가 원하는 스윗스팟이 나오면은 쳐라. 그리고 그러지 않을 때는 치지 마라. 관중이 막 야유를 하더라도 그거 무시하고 해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다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종목적으로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주식을 한다고 치면 대부분이 이제 후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남들을 부러워하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은 어떤 종목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종목이 내가 듣도 보도 못했어요. 뭐 알지도 못하는 종목인데 굉장한 상승을 하게 되면은 결국 화제를 불러일으키죠. 그렇기 때문에 뭐 데브 시서즈라는 회사가 굉장히 잘 됐다더라. 뭐 게임이 뭐 나왔는데 그게 너무 히트를 쳐가지고 얘가 뭐 20배를 갔대. 혹은 뭐 어떤 바이오 회사가 뭐 어떤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개발한다는 기대감 혹은 개발했다는 어떤 결과로 인해서 몇십 배를 갔대. 그래서 이제 내가 왜 그걸 못 봤을까 혹은 부럽다 요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는 그 버핏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Circle of Competence.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어떤 영역, 잘하는 영역, 그러니까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요걸 지켰다고 하죠. 내가 잘하는 영역, 그 영역 안에서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요 밖에도 자꾸 이렇게, 물론 이 서클 오브 컴피턴시를 넓히려고 노력은 해야겠죠. 뭐 구간을 정하는 건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숙련된 투자자라면 자기의 영역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것조차 모르면 지금은 아직 수양이 덜 된 거고요. 서클 오브 컴피턴시를 알고 있다면 이제 알죠. 여기가 어디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인지, 내가 잘하는 영역인지. 근데 그거를 벗어나는 거를 만약에 보고 후회하거나 부러워한다면 이건 좀 잘못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다른 데를 기웃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버핏이 얘기했듯이 스윗스팟으로 공이 안 들어왔어요.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이 있으면 뭐 여기 혹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안쪽 볼, 이게 아니라 그냥 뭐 이런 데 들어오고 엉망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다가 대고 그냥 저거는 20배 날 건데 혹은 30배 날 건데 홈런 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스윙을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번은 운이 좋게 홈런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훌륭한 타자라는 건 타율이 높아야 되는데, 이 타율을 계속 높여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연구를 하기를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종목만 쳐야지. 거기다가 야구는 스트라이커가 있지만 우리 그 주식하는 이 영역에는 스트라이커가 없어요. 안 쳐도 뭐 돈 잃지 않죠. 그냥 되기만 하는 거지.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가파르고 나는 돈만 가지고 있으면 잃겠지만 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뭐 CMA 넣어두면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 딱 나타났을 때 그 종목이 나의 영역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구분을 못하는 경우라든지 이것만 공부를 더 해야겠죠. 공부를 더 해야 되고 구분을 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바이오는 내 영역이 아니야. 내가 바이오라는 산업을 잘 모르겠어. 그렇다면 여기서 30배가 나든 100배가 나든 상관없는 거죠. 이게 아무런 감정적 동료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감정적 동료가 있죠. 저거는 내가 좀 했으면은 내가 재벌이 됐겠는데 1억이라도 넣었어 봐. 그럼 30배 아니면 30배 100배 100배 그럼 1억 넣었으면은 100억이 됐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어떤 영역인지를 확인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했다시피 편람이나 어떤 종목들 전체적으로 기업부터 희업까지 훑어가면서 내가 속한 영역,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파악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파악을 먼저 해야
아, 이게 내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죠. 내 거 아닌데 괜히 그거 잘 올랐다고 막 이렇게 올랐다고 아 이거 부러워하고 이러면은 끝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투자자로서는 조금 부적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럼 두 번째로 가격적인 측면은 뭐냐? 이것도 또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가격적인 측면을 이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보수적인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출렁인다고 치면, 내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설정하면 이제 요 구간에서 사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공격적이면 요 구간에서 사겠다 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사는 구간이 여기밖에 없는데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면 주면 좋겠지만, 얘가 만약에 다르게 이렇게 하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5배가 올랐어. 그러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요거 조금만 좀 더 내려왔었어도 내가 뭐 20%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하나도 못 태웠다. 아쉬워서 이거를 이제 조정해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주식 상승기 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자기 보수성을 이제 포기를 해요. 보수적으로 포기하고 이 구간을 계속 올려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무거나 높게 비싸게 사게 되고, 비싸게 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버블의 끝에서 하락을 면치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성을 어느 정도는 자기가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게 내가 적정한 영역이란 걸 정하는 게 중요한데, 요걸 정하고 나서는 이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타협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저게 지금 저렇게 아쉽게 이렇게 날아가는 게 있는데,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요렇게 해가지고 내 영역을, 아니면 요렇게 지나가서 요만큼밖에 못 샀다든지, 나는 여기서부터 매매를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한 20% 태워야지. 아, 더 빠지면은 더 태우려고 했는데 더 빠지지 않고 올라갔어. 아, 너무 아쉬워. 이런 일 당연히 많죠. 저도 많습니다. 저도 뭐 10%, 뭐 5%밖에 안 태웠는데 그냥 날아가 버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공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다음 공을 기다리면 되는 건데, 당연히 그러면 내 기준은 지키면서 다음 공이 이렇게 와주기를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걸 자꾸 이렇게 자꾸 감질만하게 그냥 내 영역을 벗어나니까 이거를 계속 타협을 하는 거죠.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타협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타협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가격을 비싸게 사는 거죠. 가격을 비싸게 사면 버블이 생기면서 다들 이제 PER을 높이 평가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같이 비싼 거를 비싸게 사고, 그러다 보면 언제가 비싼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이 시장의 꼭지에서 여기서 이제 모든 주식을 끌어안고 같이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타협 안 했다면은 정말 자기가 보수성을 지키면서 점점 현금이 저절로 늘어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렇지 않다면 주식을 항상 100% 가지고 있다가 버블에서 이제 두드려 맞으면서 자산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요거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잘 치는 영역, 그게 1번 종목이 됐든 가격이 됐든 혹은 다른 기준이든, 어쨌든 기준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요건 중에 기준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엄격함이 필요합니다. 엄격함. 그러니까 결국엔 저번에 얘기했죠. 호기심, 뭐 인내심, 뭐 절제력, 이건 욕심을 덜 부린다는 건데, 엄격함도 필요해요. 기준을 잘 지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기준을 잘 지킨 사람이다, 내가 세운 스탠다드를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면 주식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타고난다 이런 얘기를 버핏도 얘기하고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가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타고난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능이나 뭐 굉장히 어려운 수학적 재능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의 성격인 거죠. 성격. 그래서 성격이 이렇게 기준을 잘 지키고 엄격하고 인내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뭐 절제를 잘한다, 그렇다면 주식을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이 기준을 잘 지키는 게 결국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볼이 계속 날라와도 이 볼은 내 볼이 아니야 하면서 계속 기다리다가 정말로 맞는 이 순간, 정말 쾌감이 드는 어떤 순간, 정말 이거는 일생일대의 기회구나. 그래서 버핏이 그런 얘기도 했죠. 펀치카드 가지고 있어서 20개의 펀치카드가 있으면 평생 동안 20개를 뚫는다 생각하고 20개의 종목만 투자한다 생각하고 투자를 해라. 그럼 너 잘할 것이다. 그런 거죠.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다. 그래, 이번에 배팅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막 이것도 쳐보고
여기 있는 것도 쳐보고 여기 있는 것도 쳐보고 여기도 있는 거 쳐보고 이것저것 치다 보면 수익률이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